11월 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과 함께 찾아온 반가운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경호처 윤석열 체포방해 공식 사과. 네, 오늘 운영위 국감 열렸었죠? 네, 윤석열 정부 당시 경호처에서는 이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씨의 체포를 방해하는데 앞장을 섰고 이후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사장 등 주요 간부들이 내란 특검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강병인 직무대리는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신다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 대통령 경호처가 다시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삼겠다, 이렇게 거듭 반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오늘 국감도 고성의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요. 최현일 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을 지냈던 주진우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의 증인석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당이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고요. 이후 주진우 의원은 자신이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입틀막을 하는 거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다시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포를 했는데 이때 이기현 민주당 의원과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배를 부딪히는, 그러니까 이른바 배치기를 하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두 의원은 서로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경호처 사과에 대해서 짚어야 되는데 영상이 좀 웃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좀 웃음이 나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저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죠? 네, 우습긴 한데 좀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일이 또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게 뭐 저런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그동안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뭐 엎어치기도 하고 뭐 펀치도 알리고 뭐 그랬는데 그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좀 자제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저 정도 일도 가끔가다 있죠. 근데 저는 저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상황이 더 웃긴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했냐 이걸로 이제 그 싸우잖아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나는 그냥 그 뒤를 돌아봤을 뿐인데 육중한 몸으로 달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상대가 이제 뭐 와서 부딪혔다고 하고. 근데 지금 저 장면을 보면은 둘이 그냥 치킨 게임 아닙니까? 피하지 않고. 예. 둘 다 피하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가서 맞부딪히잖아요. 치킨 게임. 그렇죠. 네. 적어도 문은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 등 뒤에 있다. 문은 지금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람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건데 문은 등 넘어 있어가지고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말이 좀 더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늠을 타주는 거죠. 둘이 싸웠는데 누가 더 잘못이냐를 봤을 때는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문이 등 뒤에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과실이 한 6대4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네, 치님이 볼썽사납지 않은 일을 찾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오늘 경호처 사과가 있긴 있었는데 뭐 댓글창에서는 어쨌건 간에 내란에 가담했던 게 아니냐, 부역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죠. 그 경호처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을 따져야 됩니다. 경호처가 경호처 핵심들, 특히 이른바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했던 경호처의 김건희 라인, 윤석열 라인들이 상황을 주도했던 것이고, 그 내에 있는 이제 경호처의 공무원들은 그러한 이제 지시에 나름대로 항의를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근데 이게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뭐 사표를 던지고 나온다거나 뭐 이러지 못했던 거지만, 네.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또 있었던 거고, 나중에 수사를 할 때 보면은 이 김건희 라인, 윤석열 라인들이 이 내부에 이제 서버나 이런 것들을 경찰에 그랬죠. 이제 넘겨주려고 이렇게 방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김성훈 당시 차장 같은 경우는 지우라고 계속 하는데 안 지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공도 있어서 여러 측면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핵심은 이제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에 대해서 경호처가 앞으로 이제 경호처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경호직 공무원들이 다 이제 제갈 길을 가라는 식으로 이제 이재명 정권이 할 것 같으면은 뭐 사과를 하고 말고 할 일은 없죠. 그렇게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경호처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나름 그 자신의 역할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경호처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그러한 일을 한다 그러면 무슨 입장 표명이 있어야 이제 그런 일을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안고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핵심들은 이제 뭐 구속되고 이렇게 된 거고 그 김건희 라인과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구속되거나 이제 뭐 이 잡혀가거나 그런 것이고 나머지 남아있는 경호처 사람들이 앞으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경호처가 앞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거의 1년 걸렸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김성훈 차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잡혀가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그 사람들이 잡혀가고 나서도 지금 뭐 시원하게 이제 모든 일들이 해소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계속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찔끔찔끔 나오는 거잖아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계속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연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이 나오는 걸 이제는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일정도 있고 하니까 오전은 비울 테니까 오전에 불러가지고 한다고 하면 증인채택에 동의하겠다. 예. 이렇게 협상을 진행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무슨 소리냐? 오전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걸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뭐 하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전에 나오더라도 그 질문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하면은 당사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는 어쨌든 있는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질문이 막 뜨거워지고 막 하면은 그 물어본 거 가지고 계속 그 운영에서 따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당사자가 없더라도 그 나오게 하는 게 어쨌든 만약에 김현지 실장한테 진짜 물어보거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나오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뭐 득이 안 되는 게 아닌데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한테 당사자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일방적인 그 거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주장을 그냥 막 해나가는 것이 좀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지금도 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현지 실장대로 대기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국회가 뭐 지금이라도 증인 채택을 하기로 합의를 하면 그럼 얼마든지 운영위에 출석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뭐 이렇게 다 결정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말로 원하면은 지금이라도 대승적으로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은 다 우리가 합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온갖 의혹이라고 이제 늘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한동훈 연일 이재명 계엄설 주장. 예, 어떤 내용이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가능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설을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례나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엄으로 재판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재판 재개되어도 계엄 안 한다. 이 한마디만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 된다. 이런 글을 올리는 겁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맞겠다는 한마디를 왜 못하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다른 주제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명현 해병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 자신을 수개월간 출국 금지시키고 출국 금지 기간도 연장했다는 우편 통지를 어제 확인했다는 건데요. 이명현 정치특검에게 뭐든지 할 테면 해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금지 해제 당시에도 또 인사검증 결과가 나온 당시에도 자신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를 했는데 그냥 그러면 특검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외여행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나경희 기자의 따끔한 코멘트가 붙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방금 좀 찾아봤는데 지난 10월 12일 기사에 따르면요. 그 김성훈 전 차장의 그 구속영장은 경찰이 3차례 신청을 했는데 3차례 모두 검찰에 의해서 반려가 된 바가 있고요. 마지막 4번째 영장을 신청하긴 했었는데 청구하고 법원에서 또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왜 이렇게 메시지를 낸다라고 보십니까? 싸우고 싶은가 보죠. 누구랑 싸우고 싶은 거죠? 민주당과 특검하고 싸우는 모습이 좋다. 그러니까 첫째로 가만히 있으면 한동훈 전 대표 가만히 있으면은 잊혀질 것이고 이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하는데 뭐 좀 존재감이 있어야지 본인이 출마하지 않더라도 예. 요 한동훈의 얘기를 가지고 뭔가
그게 친한계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건데 뭐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한 여론의 동력이나 이런 게 없어질 것이고 그럼 뭔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구도대로 주장을 하면은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예. 윤 어게인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얘기하면은 나만 하지 않겠죠. 지금 저 당에서 예. 지금 윤 어게인이 주류고 사실상 장동혁 대표 이렇게 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윤석열과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 당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나 계속하면은 내부 총질하는 사람 되는 거고 배신자 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 제일 지금 경계하는 게 제2의 유승민이 되는 겁니다. 절대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 보세요. 윤 어게인한테 그렇다고 해서 편승해가지고 저는 윤석열을 사실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윤석열을 싫어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반대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윤석열을 미워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뭔가 얘기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자기가 윤 어게인 할 수도 없고 예. 이런 때 가장 좋은 거는 국민의힘하고 적대하는 이 상대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상대편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이 민주당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의하면 특검인 것이고 예. 국민의힘은 지금 다 특검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이 결국 자기들을 내란 정당으로 내란 정당으로 규정해서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예. 대놓고 이런 얘기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특검하고 싸우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우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어법에 또 굉장히 또 한동훈스러운 어법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이제 잘못을 부인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윤석열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예. 그거 잘한 거냐. 그 한동훈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러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가 하게 되면은 그게 자신들한테는 불리한 점이 되는데 그 불리한 점을 이제 우리가 비상계엄 한 거를 반성합니다 또는 할 만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방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건 잘못했는데 너도 할 거잖아 이렇게 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나빠 너도 나빠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아마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런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나쁘지만 너네는 착한 척하면서 나쁘잖아. 너네는 위선자 이렇게 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너네는 우리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 수사할 자격이 없어. 그 나중에는 뭐 내로남불이다 위선이다 하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은 지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잘못을 부정할 수 없어서 상대를 악마하는 전형적인 어법인데 요걸 계속 해왔고 요걸 잘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특히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거에 또 제일 능했던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계자는 맞는 것 같다. 한동훈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론이 대단하네요. 윤석열 후계자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대 포지션에 있다 뿐이지 정치를 사고하는 방식이나 어법이나 하는 행태나 이런 게 닮았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댓글창에 김민하 평론가의 성대모사에 대한 격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돼야지 총통한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와중에 호떡 굽는 곰돌이님이 유승민이라도 되면 다행이다라는 식의 말씀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아이템 넘어가 보죠. 네, 홍준표 국민의힘 정당 해산해야.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등판했네요. 네,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기소되고 권선동 전 원내대표 사건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국민의힘 경선농단이 확인이 되면 정당 해산은 불가피하다라면서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차기 총선 전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홍 전 대구시장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당 해산 심사가 청구가 되면 총선 참패는 불보듯이 뻔하다면서 강제 해산을 당할 바에야는 차라리 자발적으로 해산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보수 진영 재건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몸부림이 측은하지만 아무래도 윤석열 씨가 저지른 죄를 덮기에는 힘이 붙이는 것 같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연대와 같은 산술적 정치공학보다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겠다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도 국민의힘과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 측은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장동혁 대표는 다소 뜬금없게
놀랍게도 오늘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지금껏 호남에 대해 진정 어린 모습을 계속 보여왔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매월 한 차례씩 호남을 방문하려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광주 전남 촛불행동에서는 장 대표의 방문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내란에 동조한 장동혁은 민주화 성지인 광주를 떠나라 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4개 단체,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기념재단 이렇게 4개 단체에서는 역시 장 대표로부터 간담회를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은 법조인이기도 한데요. 정당 해산 된다라는 식의 글을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 그리고 이제 기소가 이어진다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법조인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잘 분석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뭐 모르죠 저는. 근데 법조인들은 좀 의견이 분분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해산이라는 걸 이 당이 어느 정도 수위의 행동을 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거냐. 가령 추경호 의원이 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내란 주요 종사자 혐의로 이제 뭐 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전제는 또 윤석열도 내란 우두머리 이건 당연히 유죄가 나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이제 유죄가 나와야 되고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정당 해산에 관련돼서는 그러한 혐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 전체가 뭐 전체가 그럼 꼭 100%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당의 상당수가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같이 했다라고 보면은 정당 해산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법조인 중에. 그리고 여기서 당의 상당 부분은 어떤 수준으로 볼 것이냐. 가령 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내란의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방어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왕좌왕하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냥 지침 내린 대로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엄을 선포했는데 바로 국회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그거를 해제하자는 생각을 해야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지침을 내린다고 당사에 가는 사람이 국회의원입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의 방어 논리나 이런 거로 보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방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 해산이 될 거냐에 대해서 약간 이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반드시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당의 어쨌든 지도급 인사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지도급 인사가, 그리고 이 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직접 내란을 저지르고 그 내란에 대해서 사전에 이 추경호라는 이 당의 지도급 인사하고 어떤 교감을 이루고, 오늘도 쭉 나온 얘기 보니까 이제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근거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했는가 쭉 나오는데, 윤석열하고 사전에 전화하고 윤석열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로부터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막아달라라는 그런 어떤 요청을 받은 정황이랄까? 그것이 확실되는 정황들을 특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추경호라는 사람이, 추경호 의원이 주변에 이제 당직자하고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비상조치 뭐 이런 대목도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한테 직접 얘기를 한 흔적도 있다는 것이고, 이런 걸 볼 때는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은 이 정당이 지금도,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윤석열하고 정말 이 정당이 전체가 이제 운명을 함께 한 게 아니라면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잘 의정활동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왜 이런 내란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다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감싸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지도부급 인사가 여기에 이제 사실상 협력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 정당이 이들과 선을 긋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행동을 함께 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정당 해산 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인 쟁점은 치열하겠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정당 해산이 되거나 말거나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선거. 그렇죠. 이런 정당이 제 생각엔 뭐 이런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또 받아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뭐 배출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이런 사람들을 막 배출하고 이런 것을 용납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를 앞두고 너무 이제 편향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아직 선거 한참 남긴 그렇죠. 했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참 남았지만
예. 정치적으로 심판해 버리는 것이 가장 예. 시원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년 6월이니까요. 편하게 더 많이 말씀하셔도 된다. 내심을 이야기 드리면서 홍준표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빈집털이 하겠다는 심산 아니냐라고 하는 댓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핑계거리 같은 거죠. 항상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한테 오는 질문은 아니 계속 그렇게 윤 어게인만 해가지고 지방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중도 공약은 안 합니까? 이걸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평론가도 질문하고 기자도 질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질문을 하고 왜 윤석열 면회는 하고 이 중도층 공약은 포기한 겁니까? 막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해주는 거죠. 윤석열도 다 뭐 이렇게 극우적으로 막 얘기를 했지만 5.18 정신을 뭐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런 사실은 그 결과적으로 뻥이 된 건데 그러한 주장을 해서 뭔가 광주 그리고 광주 시민들 그리고 5.18의 역사에 대해서 뭔가 배려하는 듯한 그러한 제스처를 막 취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핑계라는 게 오른쪽으로 100발자국 간 다음에 왼쪽으로 한 발자국 왔다고 해서 그게 중도 공약이 되고 그게 어떤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행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액세서리 같은 것이고 누가 또 물어보면은 중도 공약을 안 합니까? 물어보면은 장혁 대표가 그때 광주 갔잖아요. 이렇게 예. 얘기하기 위한 이런 알리바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 댓글창에도 제재님이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요. 내란 속에 섬기는 자가 광주를 참변다는 희한한 논리 자체가 광주 시민을 괴롭히는 것이다. 2차 가해다. 이렇게 말씀 주셨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